어제에 이어서 미연상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저께 얘기하고 보니까는 너무 좋게 얘기한 것 같아서 좀 후회되더라고요. 주식은 이제 불확실성에서 확률을 찾는 건데 너무 너무 좀 강하게 말씀드린 것 같아서 좀 그 점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녹화방송 올라가고 처리할 수도 없고 참. 이어서 사업부터 잠깐 간단히 보고 그다음에 프레젠테이션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연결 이미지 주석에서는 뭐 그다지 볼 내용이 없습니다. 보니까는 채팅창 보니까는 입력 열심히들 하시고 계시는 것 같은데 보니까 저쪽 C 121열인가 거기 뭐 거기로 오타 맞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요. 꼼꼼하게 잘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한 뭐 중소기업이나 그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요. 쭉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해외는 여기 매출 및 수준상에서 내수하고 수출을 구분했으니까 됐고 이것도 제품 및 매출의 구분도 여기 매출 및 수준상에 나와 있잖아요. 그걸로 하면 되고 주요 고객에 대한 의존도 10% 이상 주요 고객사 이거는 정리를 안 했습니다. 이거는 추론상 어딘지 잘 모르겠어요. 이거 확인하려고 하니까는 회사에 전화가 IR 담당분한테 이게 도대체 어디냐 그것도 안 된다 그래갖고 그러면은 계면 활성제냐 전자재료냐 그것만 알려달라 그러니까 그것도 안 된대요. 그래서 여기가 도대체 어딘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는데 빼버렸어요. 매출채권 같은 경우에는 크게 문제가 없죠. 거의 뭐 99% 이상이 다 6개월 이내이니까는 재고자산도 크게 뭐 문제 없고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죠. 회전율 같은 거 좀 이따 보여드릴 테니까요. 관계기업 투자가 이렇게 동남아성의 예전에는 원래는 중소기업이었는데 지분 매각을 하고 관계기업으로 빠지고 이제 별도로 이제 상장사가 됐죠. 여기서는 아직까지 근데 8% 정도는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미어넌딜스도 지분 갖고 있고 12%. 아직까지 지주회사 체제가 완전하게 갖춰지지는 않았어요. 이런 것들이 이제 정리돼야 되는데 임정남 회장이 아들 자제분이 이제 같이 또 근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속 이슈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크게 신경 안 쓰시는 것 같더라고 보니까요. 그 조금 이따가 설명드리겠지만은 그 자제분도 과거의 행적을 보면은 좀 투명하게 대처하는 것 같더라고 보니까요. 또 오늘 얘기하자마자 좋게 계속 얘기하네. 그러면 안 되는데 유형자산 이런 것도 있고 크게 뭐 특별하게 볼 게 없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사주 취득을 많이 했다 뭐 그런 것들 나와 있고 소각을 하니까는 EPS가 이제 금융공학적 기법으로 올려 계속 지속적으로 상승하겠죠. 재고자산 나와 있고 특별한 게 없습니다. 그냥 쭉쭉 넘어가도록 할게요. 특수관계자 계열사들이 이렇게 있는데 아까 동남아성 뭐 미온릴스 홀딩스 잉크테크도 몇 년 전에 인수했잖아요. 잉크테크도 슬슬 이제 볼 시기가 된 것 같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거든요. 아직까지는 근데 터닝이 안 나왔고 근데 터닝만 나왔다 하면 잉크테크도
관심을 갖는 게 좋을 것 같긴 한데, 터닝 나오면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계열사가 이렇게 있습니다. 주채권 잔액은 뭐 거의 뭐 99% 이상이 다 3개월 이내로 되니까는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으시고, 오, 그렇게 봤는데 뭐 특별한 상황 없고 어저께 그렇게 사업의 내용하고 손익계산서하고 그게 좀 특별한 거고, 주채권도 대선 충당금 설정률도 거의 없고요. 그다음에 3개월 이하가 이 6개월 이하거든요. 그냥 거의 대부분이에요. 뭐 없어요. 표준율로 그냥 평이하고, 그다음에 주주에 관한 사항에 보시면은 지분율이 60%죠. 이렇게 보시면요. 친인척들을 엄청나게 보유하고 있고, 계열사 임원들도 많이 보유하고 있고, 그다음에 피델리티가 있을 거예요. 없네? 빠져나왔나? 빠져나왔나 보네. 이렇게 보시면 되시고, 바로 프리젠테이션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미연성사 23년 4분기 베이스, 실적 베이스를 했는데, 사전 안내사항 이렇고요. 보시면 되시고, 그리고 블로그를 하나 올려놨는데, 19년도에 이제 제가 처음 이제 투자 시작하면서, 그때 당시에 이제 분석했던 글이거든요. 여기 잠깐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다 보는 게 아니라, 여기 보시면 미연성사 32개 있으니까 한번 자세하게 보시고 싶으면 이거 블로그 글 참조하시면 되시고, 특징적인 게 보시면은 자사주 취득 및 소각이잖아요. 연역이 어저께 봤을 때는 22년도 봤을 때는 있는데, 13년부터 계속 이렇게 해왔어요. 17년도에 200억. 이때 당시만 해도 이렇게 많이 했던 기업들 거의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익 소각을 이렇게 계속 해왔어요. 자사주 취득 소각을 계속 해왔고, 유상 감자도 하고, 그다음에 이 김정돈 회장님이 카이스트 출신이더라고요. 이거요. 경영진 대부분이 서울대 화공과 출신들이고, 무리사주 매수 선택권 제도 같은 것도 활용하고 있고, 아무래도 좀 국내 기업에서 드물게 좀 선진적인 그런 경영 활동을 하고 있더라고 보니까요. 동남아섬 이렇게 장내 매도에서 빠져나왔고, 과거에 어떤 일인지 그것들을 간략하게 그냥 보실 수 있도록 그냥 설명드리는 겁니다. 이거는 분석 이때 했다고 뭐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거 책에도 나와 있잖아요. 좋아질 가능성이 있는 매우 높아 보이는 현금 흐름과 유사성을 보인다. 책에 나와 있으니까 한번 참조하시고, 이 내용들이 이현성사를 보고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리고 여기 아들 김태준 씨가 이제 승계 작업 관련해서 19년도에 이제 우려 사항이 있어갖고 체크해 봤는데, 시장에서 그냥 매도했어요, 매도. 그리고 세금을 낼 거 다 내고, 이거는 뭐, 우회해서 이렇게 뭐, 가족 경영 100% 지분 갖고 있는 뭐, 회사를 설립해서 그쪽으로 몰아주기 뭐 그런 게 없더라고, 전혀. 그냥 떳떳하게 정당하게 매도해서 세금 낼 거 다 내고, 이거 시장에서 매수하더라고, 보니까요. 그래서 이 내용 한번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승계 작업 관련해서 그렇게 시장에서 이제 승계 관련해서 이렇게 우려가 있는 종목들은 주가가 잘 안 오르잖아요. 근데 여기는 그거하고 좀 틀리더라고요. 그런 거를 거의 신경을 안 쓰더라고요. 그 인행 한번 보시면 되시고, 19년도에 어떻게 체크했는지 한번 그 이전 스토리를 잠깐 간단하게 보시려고 설명드린 거고요. 이거 21년 이제 기사인데 미연 상사가 이것도 텔레그램 통해서 보여드렸죠. 소리가 잘 안 이상한가요? 응? 왜 그러지? 지금은 어떠신가요? 텔레그램이 오늘 좀 이상하더라고요, 보니까요. 올려도 이렇게 글을 올려도 지연이 되고 계속. 지금은 어떠신가요? 이러면 안 되는데. 아, 마이크 테스트. 지금도 화면이 흐리고 말이 끊기나요, 계속? 왜 이러지? 음, 그러면은, 잠깐만 제가 나갔다 다시 들어올게요. 잠깐만 나갔다 들어올게, 다시요. 죄송한데 접속을 다시 한번 해주십시오. 음, 지금은 어떠신가요? 지금은 화면 괜찮고요. 아, 다행이네. 다행이네요. 다 들어오셨나? 들어오셨겠지 뭐. 중간에 뭐 이상 있으면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화면이 좋지 않아요, 지금요? 왜 이러지? 화면 어떠십니까, 화면? 화면 괜찮고, 소리는요? 아, 괜찮아요. 중간에 이상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그럼 진행해도 될까요, 그럼요? 녹화는 괜찮아요. 녹화는 그냥 화면을 하는 거니까는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21년 기사인데 이제 미연 상사가 내용에는 없는 건데 기사 내용에 보면은 삼성 3D 낸드형 KrF PR 포토레지스트 원재료 공급 확대 기대가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게 동진생 캠에다가 이제 통해서 삼성전자 쪽으로 3D 낸드 플래시형 포토레지스트 원재료를 양산해서 공급하기 시작했다는 내용입니다. 예, 녹화 중이에요, 계속. 감사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21년도부터 해서 전체적인 매출액이 계속 증가 중이잖아요. 그래서 전혀 이제 뭐 리포트나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사업 보고서에도 내용들이 없고, 그래서 계략적으로
방향성은 동진 세미케하고 매출액 추이가 전자재료 제품 매출액 추이가 거의 같더라고요. 보니까 91% 정도. 그래서 일단은 3D 낸드용 KrF PR 포토레지스트 원재료를 공급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계략적으로. 최근에 램리서치나 아니면 어플라이드 매트리얼즈나 아니면 여러 이제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쪽에서 낸드 쪽 업황이 상당히 터닝하고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최근에 보시면은 한양 디지텍이 이제 SSD 서버용 SSD 쪽하고 TSE 낸드 쪽이잖아요. EMS 기업이고 EMS 이제 프로브 관련 기업이고 다 낸드 쪽에 노출되고 비중이 높잖아요. TCK 그다음에 샘CNS 타이거 일렉 그리고 뭐 솔브레인 동진 세미캠 다 낸드 쪽에 이제 시각 소재 쪽에 하고 그런 관련된 부품과 장비주들이잖아요. 그런 종목들의 주가 흐름이 상당히 좋습니다. 특히 이제 한양 디지텍, TSA, TCK, TSA 같은 거는 작년에 뭐 소개시켜 드릴 때보다는 보면은 주가가 상당히 뭐 이렇게 안 좋았었는데 요즘에 엄청나게 뜨고 있잖아요. 이게 다 낸더 쪽에 SSD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현상사도 어떻게 보시면은 이렇게 낸더 쪽에 이제 반도체 소재 관련이니까는 관련될 수 있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는 이제 한양 디지텍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이제 사상 최고가잖아요, 현재. 너무 많이 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개인적으로는 매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TSE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유하고 있지 않고 너무 좀 주가가 많이 상승한 것 같아요. 그래서 주가가 이제 소외된 쪽으로 이제 다시 이제 돌리려고 하고 있죠. 근데 지금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23년 말까지는 거의 시장에서 쳐다도 안 보는 관심이 없는 소외주였었거든요. 뭐 다 아시려나 기억나시려나 모르겠는데 많이 소개시켜 드렸었잖아요. 타이거 일렉, 샘CNS, TSE, TCK, 한양기이텍. 그래서 이제 올해는 2분기에는 이번 주에는 이제 좀 교체 매매를 해야 될 시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금있으면 이제 한양기이텍이나 이제 실적 나오잖아요. 근데 기대치 대비 너무 많이 주가가 상승한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참고하시기 바라고. 근데 물론 함정은 제가 팔면은 그때부터 더 많이 상승한다. 그거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EUV 쪽 이렇게 장비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하이엔의 EUV 장비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ASML에서 하이엔의 EUV 장비를 첫 출하해서 인텔이 도입했고 관련된데 이게 유튜브 내용이 있거든요. 유튜브 링크를 안 걸어놨네. 근데 그 내용들을 D1렉에서 이제 한 건데 유튜브 링크를 공유를 드릴 거예요. 이따 끝나는 다음에 그 중에서 이제 EUV 포토마스크하고 펠리클 이렇게 나와 있고 마지막에 포토레지스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동진 세미캠 쪽 나와 있잖아요, 현재. 그래서 참고하시라고 이렇게 해놨고 지금 뭐 소리나 화면은 괜찮은가요? 제 목소리가 또 안 좋아지네. 아, 그래요? 예,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포토레지스트 관련해서는 크게 이제 세 가지 성분으로 구성되고 있습니다. 용매, 솔벤트 코팅을 하기 위한 놈이고, 레진, 기파금과의 접착력을 높이기 위해서 필요한 거고, 마지막으로 노볼락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게 이제 핵심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 단파장의 강화를 받으면 산으로 성질이 변하는 물질이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고, 참조는 이 블로그에서 참조하시면 되시고, 노볼락이 이제 포토레지스트 원재료 중에 성분료 중에 세 개 중에 하나잖아요. 그런데 노볼락 수지가 보시면은 루멘 하스 전자재료 코리안 유아회사라고 해서 듀폰의 자회사가 있습니다. 국내에 들어와 있는데
EUV PR 포토레지스트 스코어를 냈어요. 국내에. 근데 보시면은 노블락 수준은 미원 커머셜 커브로부터 미포토 노블 공모본을 입수 가능함 이렇게 써놨습니다. 특허에 포함시켜놨어요. 미원 커머셜 컵. 그래서 미원 커머셜 컵으로부터 미포토 노블 4603S를 입수 가능함. 이게 보시면은 미연성서 전자재료 홈페이지거든요. 여기 보시면 노블락 이라고 돼 있잖아요. 노블락 세미컨덕터 반도체 쪽의 재료 노블락 레진. 그래서 좀 더 자세하게 보시면은 미포토라고 되어 있습니다. 미포토. 아까 미포토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전자재료용 아까 그 루미나스의 특허에 포함되어 있는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미연 상사가. 미연 상사가 미연 커머셜이거든요. 영어로. 미연 커머셜 컵. 이게 아까 특허에 나와 있는 게 이게 미연 상사예요. 텔레그램에다 올려져 있으니까 뭐 다 보셨을 테고. 그 루미나스 스토리를 좀 말씀드리면은 2008년에 이제 전주 공장을 준공한 미연 상사는 2009년에 반도체 ARF 폴리머를 개발해서 미국의 전자재료 생산회사인 루미나스 전자재료에 현재는 주폰으로 이제 인수가 됐죠. 그래서 자회사로 편입되고 있는데 반도체용 포토레지스트에 들어가는 원재료인 ARF 폴리머는 이렇게 있는데 루미나스 전자재료가 제안을 해서 하이엔드 제품으로 영향을 확대하는 계기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주편사는 한국 내 자회사인 루미나스 전자재료 코리아를 통해서 98년부터 천안의 두개 공장을 가동해서 목이 왜 이래 이거 반도체 회로기 반영 소재 부품을 생산해 왔습니다. 현재도 있고 그 주편사에서 생산하는 제품으로 KRF, ARF, 포토레지스트 등등 있는데 이게 이제 그 투자 유치 미국 윤석열 대통령 취임한 후에 미국 투자 유치 활동 뭐 이렇게 했던 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중에 하나의 내용입니다. 뒷본사는 한국 내 자회사인 루미나스 코리아를 통해서 98년부터 두 개 공장 해왔고 투자 유치를 추가적으로 투자 집행을 추가적으로 한다 그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여기다 적어 놓은 거고요. 보도자료가 이제 2020년에 나온 건데 뒷본사의 EUV용 포토레지스트 한국 투자 유치했다고 정부에서 산업통상자문부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치적이라고 이렇게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래서 극자회선형 포토레지스트 개발해서 생산시설을 구축했다. 보시면 되시고 주요 반도체형 포토레지스트 보시면 되시죠. 근데 이거를 왜 소개시켜드리냐. 두 편의 자회사인 루미나스는 EUV형 포토레지스트 생산을 위한 투자 집행 및 공장 전선을 완료했고 현재 제품 23년 12월 기사예요. 내년부터 24년부터 실질적인 생산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쭉 읽어보시면 되시고 EUV형 포토레지스트는 이렇게 블라블라 써 있어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하고 있는데 대부분을 일본에서 수입해 왔는데 그거를 대체한다 보시면 되시겠죠. 듀폰이 한국의 EUV용 포토레지스트 생산 시설을 규모로 키워서 본격적인 생산을 나올 경우에 일본 의존도를 낮추는 데 큰 도움이 된다는 의미다. 보시면 되시고 근데 미연 상사의 주주총회 자료를 보시면은 예전부터 이렇게 매출액이 루미나스 전자재료 코리아로부터 발생되고 있어요. 이거는 주총 가서만 보실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 좀 알려주면 좋은데 이거. 그래서 듀폰의 23년 11월 기사를 보시면은 윤 대통령의 방미를 계기로 윤석열 대통령이 치적이라고 보시면 되시죠. 신고한 투자금의 2배 규모를 투입해서 한국을 듀폰의 핵심 생산 R&D 허브로 발전시키는 의지를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삼성전자의 첨단 반도체 제조 공장이 들어서고 이렇게 돼 있다 보시면 되시고 듀폰은 EUV 노광장 및 핵심 소재를 굽히는 EUV용 포토레지스트 생산 공장을 국내에 두고 있다. 윤 대통령의 치적이라고 했으니까는 당연히 이게 진행되고 있겠죠.
안 그랬으면 이렇게 기사도 내지 않았을 테니까요. 그래서 최근에 또 작년에 12월 20일 날 기사인데, 삼성전자 DS 본 소재 기술팀 주관자로 개최된 여기서 지속 가능한 공급망 구축에 기여한 일개 파트너사에 수여되는 상을 뒤편하게 수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이게 시그널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삼성전자 그 EUV형 포토레지스트, 삼성전자 이렇게 연계시키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완성선을 정리하면 이제 숨겨진 반도체 소재주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 동진 세미컴하고 로메나스 EUV 쪽 포토레지스트 원재료. 팩트는 아니에요. 그냥 추론이죠. 추론 뉴스 기사를 보고 판단할 수 있는 뉴스 기사를 보고. 일본사가 장악하고 있는 EUV PR의 공급망 다변화 필요성 되는데, 이쪽을 통해서 이현상사가 삼성전자 쪽으로 공급을 시작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팩트는 아니고 추론입니다. 추론. 그러면은 일단은 정량적 지표들 쭉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이렇게 18년부터 23년 4분기까지인데, 이때는 동남학성이 포함되어 있어갖고 이렇게 매출액이 높았었고요. 이제 동남학성이 별도로 떨어져 나가면서 매출액이 이제 감소 추세인데, 실질적으로는 동남학성 제외시키면 이렇게 장기 우상향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보시면 되시겠죠. 그런데 22년 2분기에 역대 최대 매출을 기록한 이후에 지금 꺾이고 있습니다. 약간 꺾이고 있고, 다시 이제 플랫하게 유지되고 있죠. 아이고. 그래서 보시면은 GPM은 20%대면 변동비약 계율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10%대에서 20%대 유지되고 있고, 판관비율은 장기 우하향하는 이렇게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위쪽에서 조금 올라오긴 올랐는데, 장기 우하향 한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특징적인 모습을 보시면은 OCF가 거의 전부 다 플러스예요. 그리고 캐펙스가 높게 집행하는 향에도 불구하고 23년도에 특히 프리캐시 플로우가 23년 3분기 빼고는 전부 다 플러스예요. 그리고 대부분의 프리캐시 플로우가 플러스를 유지하고 있다 보시면 되시죠. 특히 20년 4분기 이후에는 계속 이렇게 프리캐시 플로우 플러스 유지하고 있다 보시면 되시고, 연도별로 매출액 추이를 보시면 여기 18년도는 이전에는 동남아성이니까 이거는 별도로 체크 감안하시고 보시면 되시고, 계속 상승하고 23년도에는 약간 YO로 하락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GPM은 계속 높은 레벨을 유지하고 있죠. 이렇게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 환관 비율은 23년도에는 조금 상승했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 추세는 잘 유지되고 있다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가장 좋은 모습을 보시면은 캐펙스가 어저께도 설명드렸죠. 23년도에 역대 최대를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프리캐시플로우 역대 최대를 기록하고 있어요. 국내에 이런 모습 보여주는 기업들은 거의 없다고 저는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기업들을 분석했었잖아요. GPM도 마찬가지고 변동비약 기업인데, 이렇게 유지되는 기업들은 거의 못 본 걸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영업이익, 프리캐시플로우. 거의 이 모습은 거의 미국 기업, 우량한 미국 기업 모습을 보시는 것 같죠? 거기에 이제 지속되는 자사주 매입 및 소각, 내 배당, 어느 것 하나 빠지는 게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이고, 오늘 또 너무 좋게 얘기하네. 주요 제품 매출 비중을 보시면 생활화학 제품하고 전자재료가 두 가지가 이제 주요 제품군인데, 수출 비중은 56% 정도 되고, 때는 이렇습니다. 노란색이 전자재료 쪽 수출이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은 생활 제품별 매출 비중에서 전자재료 비중이 44% 정도 유지하고 있고, 언제쯤 이게 목소리를 시원하게 내면서 설명을 드릴 수 있을까 모르겠네요. 23년 4분기 빠졌네, 이게. 잠깐만요.
이런 실수가 있나. 음, 이게 빠졌지. 이렇게 돼야 맞죠? 역대 최대를 기록했고, 23년 4분기에. 이렇게 보시면 23년 4분기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제품별 매출이 생활학 제품하고 전자재료 제품 두 가지로 나누잖아요. 음, 잠깐만요. 그래서 여기는 18년 4분기 이전에는 동남아성 때문에 이렇게 착시 현상이 나오는 거고, 실질적으로 동남아성 빼면 이렇게 이런 추세로 생활화학 제품도 보시면은 이제 계면활성제, 그러니까 샴푸하고 린스 뭐 그런 데 들어가는데 원재료거든요. 계면활성제라고. 그래서 주요 고객사가 LG 생활건강을 알고 있습니다. 여기도 매출은 그렇게 크게 나쁘진 않아요. 보시면은. 네, 이게 이제 수출적으로 이제 매출이 좀 돌아 터닝을 해야 되겠죠, 이제. 최근에 이제 LG 생활건강 그 한번 24년 1분기 실적 올려드렸었잖아요. LG 생활건강도 보니까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화장품도 터닝하고 있고, 뷰티 쪽이 터닝하고 있잖아요. 현재 생활 쪽도 터닝하고 있고. 그래서 이거는 크게 체크는 안 했는데, 이거 거기하고 매출하고 연동시켜서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핵심은 전자재료죠, 전자재료. 보시면 전자재료 수출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고, 수출은 고만고만합니다, 현재. 그래서 합산 매출액을 보시면은, 근데 전자재료 판매량을 먼저 보시면은, QOQ로 23년 2분기에 최저를 바닥권을 찍고 터닝을 계속하고 있어요. QO 확장이 나오고 있고, 제품가는 역대 최고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매출 측면으로 봤을 때는 전자재료 즉 매출액은 역대 최대를 기록한 23년 4분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별도로 뽑아놓은 게 있었는데 잠깐만요. 표시를 안 해놨나? 음, 잠깐만요. 이상하네. 그래서 전자재료 매출액은 역대 분기 최대를 기록한 23년 4분기에 기록한 모습을 보이실 수가 있으십니다. 어저께 판매량 큐도 엑셀에 없는 줄 알았더니 있더라고요, 이건요. 제품가 P와 Q에 동시에 이제 확장이 나와 있는 베스트 케이스를 보여주고 있고 23년 3분기와 4분기 연속으로 전자재료 쪽에 한해서는 그다음에 이거는 21년 1분기하고 구분을 해놨는데 21년 1분기 기준하고 이유는 그 원재료가를 표기를 틀리게 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놨다고 구분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21년 이전까지는 전자재료 제품가하고 원재료가 추세를 이렇게 보시면 되시고요. 그 이후에 보시면은 제품가는 역대 최고를 기록했는데 어저께 잠깐 설명드렸잖아요. 원재료는 계속 빠지고 있어요. 근데 이런 추세를 보이는 기업들은 상당히 드물다 국내에서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갭은 마진이라고 보시면 되시고 그래서 스프레드는 이거는 좀 무시하시고 그 어저께 설명드렸잖아요. 이게 21년 1분기의 기점으로 틀리다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추세가 계속 이렇게 이어지고 있다 보시면 되십니다. 그래서 일단은 미연성사를 제가 괜히 호평하는 게 아니라 GPM 추이, 판관비율 추이, 프리캐시플로우 추이, 그 다음에 전자재료 스프레드 추이
이게 이제 이렇게 위로 붙여갖고 이렇게 올라가시, 이렇게 장기간 우상향하는 기업들을 제가 정량적 분석을 많이 했지만은 거의 보기가 드물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히.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책에서 성장 전략 시그널, 선의 시그널 찾기에 그 사례 기업으로 이제 명기해 놨고요. 어저께 설명드렸지만은. 그리고 동진 세미캠이 주요 매출처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 동진 세미캠 매출액과 미연상사 전자재료 매출액 추이를 코리네이션 걸어보면 91%예요. 그래서 거의 같게 이렇게 유지하고 있다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 매출채권 회전율은 뭐 상당히 뭐 괜찮죠. 상단부에서 유지 중에 있고 대선 총정 설정에는 1%대 유지하고 있고 재고자산 회전율은 조금 이제 안 좋아 보이는데 박스권을 유지하고 있다 보시면 되시죠. 이거는 동남아성이 포함되어 있어 갖고 그랬으니까 이거는 감안하시면 되시고 박스권을 유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자재료 제품의 재고자산이 역대 최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코리레이션 걸어보면 아마 매출력하고 연계성이 있을 거예요. 생산 능력은 전자재료 요즘에 캐펙스도 계속 높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23년 4분기에 캐파가 급격하게 증가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으시고 전자재료 쪽에 판매량 아까 설명드렸었고 매출원가는 뭐 특별한 게 없습니다. 대부분 원재료 매입액이거든요. 변동비약 성격의 기업이다 보시면 되실 것 같고 원재료 매입액은 거기서 보시면 아까 질문하셨는데 거기서 보시면 되시죠. 어디 있냐 여기서 보시면 되시죠. 원재료 및 생산 설비에서 보시면 되시잖아요. 원재료 매입액 여기서 보시면 되십니다. 원재료 매입액 매입액과 매입 가격들 이렇게 보시면 되시죠. 10년 당해갖고 21년 1분기하고 2분기하고 이렇게 차이가 난다 설명드렸었잖아요. 판관비는 손익계 등등해서 그대로 뽑으시라고 말씀드렸고 특별한 상황이 없습니다. 매해 4분기는 이제 특별 상여금은 지급해서 이렇게 4분기는 높고 판관비가 그런 특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저께도 설명드렸지만은 역대 최대 직원 수를 기록하고 있고 23년 4분기에 특히 이 중에서 익산 쪽에 남자가 인원수가 급증하고 있다 보시면 되시고 거기는 전자재료 쪽에 매출액 수출하고 연계성이 있다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캐펙스가 투입이 최근에 익산 공장 쪽으로 집중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 그쪽에서 전자재료 쪽의 매출액이 계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뭐 리포트나 아니면 뉴스 기사나 그런 것들이 많으면은 그 정성적인 내용들을 많이 설명드리고 싶은데요. 뭐 없어요. 근데 정량적 지표로만 봐서도 유의미한 뭐 이렇게 시그널들이 많이 보인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이제 사례를 보시면은 캐펙스를 높이면은 항상 매출액이 레인지에서 급증을 했었어요.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믿음이 아니라 전례가 있기 때문에 가령 이렇게 20년, 19년도에 캐펙스가 집중적으로 투입됐잖아요. 그 다음에 매출액이 점프업하는 게 모습을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매출액이 꺾이니까는 또 캐펙스를 집중 투입하고 그러면은 제가 이런 전례를 보면은 24년 하반기나 25년도에 특히 25년도에는 역대 최대 매출액을 경시할 수 있는 개연성이 있을 것 같다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자사주 소각도 자주 하고 배당도 주고 믿을만한 경영진에다가 재무제표 훌륭하고 그래서 어저께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국내에서 이제 장기 투자는 상당히 힘들다고 말씀드렸는데 미국식 장기 투자를 할 수 있는 드문 이렇게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 주가도 한 3년 동안 박스권에 갇힐 때가 최근에 조금 오르게 올랐는데 장기 월봉으로 보시면 크게 오른 것도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진짜 뭐 이렇게 직장 때문에 일 때문에 힘들고 투자하기가 번거로우시다면은 이런 기업 같은 경우에 현재 저점 매수를 분할 매수를 하셔 보유하고 장기 보유하고 계셔도 만약에 뭐 5년 이상 10년 이상 진짜 하시고 싶자 국내 기업 중에서 하고 싶다 하시면은 이 기업을 저는 강력히 권유를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이상으로 마치도록 할게요. 오늘 좀 짧게 됐네요, 이게. 뭐 정량적으로 질문사항 있으신가요? 이현상사 관련해서? 입력은 많이 해보셨나요? 잠깐 잉크테크 아까 말씀드렸는데 잉크테크 잠깐 볼까요? 잉크테크 시간이 남으니까는 잉크테크는 정리했나 모르겠네. 잉크테크 정리하다 말았구나. 이게 잉크테크거든요, 이게. 20년인가 이렇게 인수를 한 다음에 그때부터 이제 완전히 부실기업이었었거든요, 이게. 이게 그래서 전자재료 이쪽에도 전자재료 쪽으로 이제 하려고 하는데 시설 투자를 최근에 이제 많이 하고 있어요. 어디 보자. 캐펙스가 아시는 분 계신가요? 잉크테크? 아, 이 22년 4분기까지밖에 없지요. 캐펙스가 정리를 안 했구나. 잉크테크도 한 2년 정도는 3년인가 프린터 잉크도 있고요. 근데 핵심은 이제 그거죠. 이제 전자재료 쪽에. 잠깐 볼 거예요. 시간 되니까는. 이 미연상사 쪽의 계열사고 신규 시설 투자를 23년 4월에 130억을 투입을 하는 걸로 했어요. 그래서 24년 6월 30일 날 끝나는 거고 평택권 공장 이전 증설이거든요. 140억, 135억 원이면은 20년 이후에 역대 최대를 기록하는 거거든요. 캐펙스가. 근데 그 미연상사 계열사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되게 경영진이 보수적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한번 캐펙스 투입하면은 꼭 매출 증가가 나오더라고요. 미연 SC도 그렇고, 미연학사도 그렇고, 동남학선도 그렇고. 그래서 지금 역대 최대를 기록했잖아요. 캐펙스가. 투자활동 현금으로 이렇게 보시면은 거의 뭐 캐펙스가 없었어요. 이렇게 보시면은. 그런데 23년도에 급증이 있잖아요. 230억. 이 뭐 공정가치 금융자산이 뭐 그런 거 투자를 안 합니다. 현금성 자산을 거의 상당히 낮게 유지하면서 대본을 ROE를 높게 하려고 투자를 상당히 높게 하는 그룹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금액이 거의 다 캐펙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23년 1분기 실적은 제가 지금 계속 모니터링 중에 있거든요. 나올지 안 나올지 어떻게 나올지 보고 있는데 매출 추이는 고만고만합니다. 지금 현재 고만고만한데 역대 최대 매출액을 기록하게 했어요. 일단 17년 이후에 이익률도 높아지고 있고 영업이익은 일단 고만고만하죠. 근데 이게 24년도에는 점프업을 할 수 있는 개연성이 있다고 보고 있어요.
잠깐 사업의 내용을 잠깐 보실까요? 나중에 이제 24년 1분기 실적 잘 나오면은 이것도 한번 선정해서 한번 설명드리려고 하고 마음 먹고 있는데 간단하게 먼저 보시죠. 괜, 괜찮으시죠? 11시 정도까지는 해도 되죠? 보시면은 이미지 프린팅에서 사무용 잉크하고 이렇게 보시면 이게 별로 매수하고 싶지 않잖아요. 근데 핵심은 이게 아니라 전자 소재 재료 쪽이에요. 섭외 필름이나 뭐 인덕터 쪽에 들어가고 주로 이제 보시면은 위험 연구개발 활동을 잠깐 보시면요. 어디랑 관련되어 있냐면은 고차페 EMI 개발하고 블랙 커버레이 시리즈 개발해서 갤럭시 S하고 노트 시리즈하고 스마트폰하고 연계되어 있습니다. 여기하고 연계되어 있고 5G 쪽하고 FPCB 쪽 고객사 연계되어 있고 기타 참고사항에 보시면은 설명이 잘 되어 있습니다. 이게 보시면은 분기별로 계속 바뀌거든요. 전자재료 사업 특성을 보시면은 MLCC 이제 캐패시터 쪽하고 전기차 보급 쪽하고 전자기기 고능화 쪽하고 캐패시터 MLCC하고 이제 연계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신소재 사업 쪽에 보시면은 MLCC 쪽에 이제 연계가 계속되어 있고, 그러니까 스마트폰하고 MLCC 전기차 쪽하고 연계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십니다. 여기도 이제 그 부담분이 계신데 마찬가지로 비현상사 결합은 IL에 상당히 소극적이라고 리포트나 그런 것들이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업 보고서나 이제 특허 같은 내용들을 참고해서 출원할 수밖에 없습니다. 연구개발 실적들을, 특허 같은 것들. 그래서 이것들 한번 참고, 요즘에 MLCC 쪽에 삼성전기차의 업황 좋잖아요, 최근에. 그거하고 연계를 한번 시켜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시면 한번 읽어보시고요, 한걸요. 사업의 내용만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딴 데는 뭐 크게 뭐 없고, 전자재료 매출액이, 그리고 보시면은 23년도에 역대 최대를 기록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24년 1분기 실적 나오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체크해 보시는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 나오면 한번 좀 튀는 게 보이면은 한번 소개를 시켜 드릴게요. 주가는 워낙에 지금 바닥권에 있으니까요. 관심 가져볼 필요성은 있으실 것 같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설명을 마치고 마무리하도록 해도 될까요? 다음 주에는 어떤 걸로 할까요? 기업을. 어떤 걸로 할까? 매주에 하나씩 하려니까는 힘들게 힘드네요. 세진님 뭐 주가 좀 빠지면 하려고 하는데 계속 올라가고 있고 계속 오르는 신고가 기업을 뭐 할 수도 없잖아요. 지금 바닥권에 있는 거 그런 걸 하려고 하는데 지금 현재 조선 쪽에도 HD 현대중공업 그때 엑셀만 소개시켜 드렸고 하려고 그랬더니 또 그것도 신고가 기록해서 그것도 하기도 그렇고 어떤 걸 할까? 우리 기술 아직 엑셀이 덜 준비되어 갖고 우리 기술 한번 해볼까요? 준비해 갖고 아무튼 뭐 텔레그램 쪽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웬만하면 주가 안 오른 기업 위주로 지금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설명에는 그렇게 참고하시면 되시고 구글 스프레드 시트 있잖아요. 그 시세는 30분 지연입니다. 30분 지연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 실시간이 아니고 30분 지연이기 때문에 보실 때 30분
시세가 이렇게 지연되는 걸 이렇게 참조하시면 되십니다. 고생하셨고 다음 주에 한 주 잘 보내시고요. 다음 주 토요일에도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